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할 예비 신랑과 파혼하게 된 34살 된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식도 아직 몇 달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랑의 충격적인 행동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는 하나 제 주위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얘랑은 저랑 동갑이고 친구들이랑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자주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술이 문제입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연락 두절이 되고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한 소리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술 먹으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정말 답답한데 이제 이런 생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설마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할 건 아니지?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같이 있게 될 텐데 술 먹고 안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 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요즘에 잠도 못 자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다가 어렵게 말한 거야. 혹시 네가 기분 나쁠까봐 나도 조심스럽다고. 당연히 결혼하면 술 마시고 연락 안 되거나 집에 안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안 하지. 그리고 일찍 들어오고 해야지. 나도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친구들과도 잘 놀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즘에 몰아서 놀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술 먹는 경향도 있어서 연락을 잘 못하게 되는 일도 있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뜸한 편이긴 한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친구들도 결혼 전까지만 놀자고 그랬으니까 이해 좀 해줘. 내 친구들도 아직 결혼 못했잖아. 내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는 거니까 은근히 부러워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가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이해해달라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널 믿고 결혼하는 건데 벌써부터 믿음이 깨지면 나도 좀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 내 입장도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노는 것 좋고 친구들이 좋아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제해야지. 결혼 몇 달 안 남았다고 늦게까지 논다곤 하지만 과연 결혼 후에는 전혀 안 그럴까? 내 주위에서만 봐도 결혼 전에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더 막 나가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결혼 생활할 때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식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결국 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너무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이쯤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겠다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으나 주변의 친구들이 얘랑을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 무조건 달려야 한다면서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한다며 저에게까지 연락이 와서 오늘 얘랑이랑 술 먹는다며 인증샷 보내고 걱정 말라며 집에 무사히 보내준다고 하면서 얘랑 핸드폰으로 저에게 카톡을 날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왠지 친구분들 때문에 괜히 피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꺼져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저 때문에 기분 깨기 싫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듯 바로 핸드폰을 꺼놨는데 문제는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었는데 불금이라고 달렸는지 오후에나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이걸 제가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문제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너무 경솔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한테 연락 오는 거 일이 더 커질까봐 일단 부모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결론은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 변하지 않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차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냥 파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며 저희 부모님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들이었고 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와 얘랑과 전화통화했고 한참을 둘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저도 놓칠 수 없고 친구들도 놓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해준다고는 했지만 친구분들께서 계속 불러서 핸드폰도 강제로 꺼놓고 막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날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그래서 이 문제 우리 부모님과 대화해봤는데 차라리 파혼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결혼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야. 친구들도 이제 결혼한다니까 아쉬워서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핸드폰 꺼버린 건 정말 미안해. 너도 알겠지만 내 친구들이 장난이 좀 심하잖아. 내가 이번 일 계기로 너무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결혼할 때까지 절대 친구들이랑 술 안 마실게. 그러니까 파혼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줄래? 정말 미안해. 내 생각만 해서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그렇게 한참을 얘랑과 대화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한 번만 봐주기로 결정을 받고 저희 부모님도 제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도 사랑했기에 마지막으로 믿어줬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자기가 출퇴근하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항상 저녁에 저와 통화하고 집에 있는 거 확인시켜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얘랑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다시 열렸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사이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달라진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그래도 노력한다며 좋아해 주셨고 저희 집에서 저녁도 자주 먹게 되고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믿었던 걸까요? 정말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여기에 쓰이나 봅니다. 남편 될 사람이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믿고 있었는데 저한테 제대로 걸리게 된 계기가 있었네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걸려버렸죠.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인가 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얘랑은 저에게 집에 있다는 카톡 사진을 보냈고 늦은 시간이라서 먼저 잔다며 그렇게 대화를 끝냈고 저도 눈을 붙이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졌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진을 보니 대화를 마무리한 시간이 저녁 11시 30분이었는데 집에 있다고 보낸 사진이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봤는데 역시나 낮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난 건가? 아니면 지금 잔다고 나를 속인 건가? 혹시 몰라 아니겠지 하고 전화를 다시 해봤고 받지 않는 얘랑에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미끼를 한번 던져볼까? 라는 생각으로 얘랑 친구분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 저에게 카톡 보내며 집에 무사히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던 친구분 카톡이 아직 남아있어서 제가 얘랑과 술 적당히 먹으라며 집에 늦지 않게 보내달라고 한번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에게 답장이 왔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역시 마음이 넓으셔. 오늘은 술 오래 안 마시고 들어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제도 달려서 지금 우리 속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제가 집에까지 무사히 보내줄 테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벽 3시 전에 꼭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 답장이 왔네요. 저를 속이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여태까지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렸다면 저와 약속하고 카톡 사진으로 안심시키고 거짓말하면서 몰래 나가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시고 놀았다는 게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결혼해서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파혼 결정했고 다음날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 온 얘랑은 친구에게 아무 말도 못 들었는지 좋은 아침이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잘 잤어? 나는 어제 저녁 먹은 게 체했는지 속이 안 좋아서 약국 가서 약 좀 사야 할 것 같네. 이래서 저녁에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래, 어제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게, 술 좀 작작 먹지 그랬어. 이틀 연장 마셨는지 일주일 내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친구분이랑 대화했거든? 너 나한테 보낸 카톡 사진 시간이 2시 15분으로 되어 있더라? 미리 사진 찍어놓고 보낼 거면 제대로 찍어놓지. 그런 것 하나 못해서 이렇게 나한테 걸리냐? 나는 이제 너의 거짓말까지 용서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긴 말 필요 없고 변명 들을 가치도 없어. 그러니 그만 파혼하자. 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다.
결혼 전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를 속이겠다고 진짜 열심히 사진까지 찍은 거 보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내 속을 뒤집어 놓겠니? 네가 좋아하는 술 많이 먹고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평생 같이 살아. 나는 너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리곤 얘랑 카톡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지만 이 모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알게 되었고 저희 아빠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엄청 화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안 계속 찾아오고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서 더 이상 받아줄 마음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라면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데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네요. 제 삶을 평생 바치고 함께 해야 할 남편 될 사람, 제대로 된 남자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올 날 있겠죠. 만약 결혼 앞두고 제 글을 읽으셨다면 서로의 신뢰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